오늘은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은 상당히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5%에서 46%가 이 질환을 경험합니다. 연령, 성별, 전신질환, 약물 사용과 같은 환자 요인은 이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관적인 입마름 증상이 종종 구강건조증으로 불리지만 타액선 기능장애, 즉 타액 분비량 감소 또는 타액 성분 변화를 측정하면 더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의 증상은 경미한 구강 불편감부터 환자의 건강, 식이 섭취, 그리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구강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성공적인 치료는 일반적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춰 진행되며 질병의 근본적인 병태 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강건조증의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치료에는 종종 다각적인 접근이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데 주관적인 증상으로만 진단은 어렵고 타액선의 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하여 진단에 이용합니다. 타액 기능 장애를 진단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임상 방법은 타액량 측정 검사이며 자극되지 않은 타액 흐름 속도가 분당 0.1ml 미만이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분당 0.7ml 미만일 때 저타액증의 확정 진단이 내려집니다. 입이 마른다는 느낌은 종종 저타액증과 관련이 있지만 정상적인 타액 흐름을 가진 환자에서도 입마름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구강건조증 증상은 경미한 구강 불편감부터 환자의 건강, 식이 섭취, 그리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구강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전체 인구의 5%에서 46%가 구강건조증을 경험하며 연령, 성별, 전신질환, 그리고 약물 복용과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건조증과 관련된 구강후유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치료하려면 치과 의사와 환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 완화와 타액 자극이 현대 치료 옵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질환에 의해 유발되거나 처치나 수술, 그리고 약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쇼그렌병으로서 전체 인구의 0.06에서 4.8%로 알려져 있고 타액 생성의 감소, 구강건조 및 안구건조증이 특징입니다. 쇼그렌병의 진단은 문진과 설문조사의 결과로 탈수, 타액 흐름 장애, 약물 효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이 아닌지 감별 진단한 다음 추가적인 진단 기준 중에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15분 동안 수집한 타액이 1.5ml인 비자극성 타액 흐름 감소. 두 번째, 입술 소타액선 생검에서 림프구 침윤침 세면. 세 번째, 감귤류 자극 후 흡수 감소, 분비 감소를 보여주는 비정상적 타액선 핵의학 검사입니다.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다른 전신 질환 및 동반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파킨슨병, 불안 및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경피증, 그리고 두경부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저타액 분비와 타액선 손상은 중재적 치료 또는 약물 치료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와 관련하여 타액 분비는 치료 첫 주 동안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타액선의 섬유화와 분비 능력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는 조사된 조직의 부피와 총 방사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일시적인 구강건조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 약물 사용은 저타액증 및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히 보고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500개 이상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가장 흔한 일반 의약품 및 처방의약품 계열이 포함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효과는 합법적인 약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불법 약물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 구강건조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조증 증상이 나타나고 타액선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정상적인 타액선 기능을 가진 환자보다 약물의 건조성 부작용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구강건조증 치료제는 침샘을 손상시키지 않지만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인해 자극받지 않은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증가에 따라
구강건조증 유병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자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만성 질환에 대한 건성 약물을 훨씬 더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자극받지 않은 타액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강호흡, 탈수, 심리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는 구강건조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분장애는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이핑과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 흡연은 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구강건조증 관리. 구강건조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강건조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건조증 부작용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환자는 종종 홍반성 및 위축성 구강점막, 혀 유두 소실, 구가염, 입술 벗겨짐 또는 갈라짐을 보입니다. 외상성 병변은 혀의 측면 경계와 협측 점막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탈착식 틀니는 헐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증이 있는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특히 식사 중이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근면 또는 경부 충치와 칸디다증은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흔하며 이러한 환자들은 타액선 비대와 타액선 감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조증 치료는 환자별로 달라야 하며 환자 교육을 넘어서 환자의 담당 의사, 종양 전문의 또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자주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중적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건조증 예방. 건조증이나 저타액 분비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타액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는 대체 약물이 없는 경우 건조증 약물을 덜 복용하거나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제한된 변경 사항은 주치의와 논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 흡연은 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 상담과 관련된 약물 치료를 통합하는 것이 건조증 관리의 성공적 초석입니다. 구강건조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생활습관 개선에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얼음을 빨거나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조증 환자에게 충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탕 및 기타 발효성, 탄수화물 섭취와 알코올 및 카페인 소비 제한과 같은 기타 식이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증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다중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적 치료를 포함합니다. 치약. 일반 의약품으로서 구강건조증에 효과적인 다양한 치약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완화를 위해 고안된 치약의 공통점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강 조직을 진정시키고 보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타액 대체제. 타액 대체제는 스프레이, 젤 또는 로젠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강건조증 치료에 대한 다른 치료법의 병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액 자극제. 타액 생성은 씹는 행위에 의해 자극됩니다. 따라서 잔여 타액 기능이 있는 환자에게는 자일리톨과 같은 무설탕, 추인거미 앞에서 설명한 타액 대체제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인거미 구강건조증 증상 완화에 있어 다른 중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여하기 쉬운 로젠지 형태의 다른 타액 자극제는 구강 점막과 장시간 접촉하며 최근 방사선 치료 후 민감한 구강에 더 순할 수 있습니다. 로젠지는 또한 타액을 기계적으로 자극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침샘 자극제인 필로카르핀과 세비멜린은 건조증 증상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침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로카르핀과 세비멜린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구강건조증 치료에 승인한 유일한 두 가지 전신 타액선 자극제입니다. 이 두 약물의 작용 기전은 기능성 타액선 조직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구 필로카르핀은 무스카린 작용을 갖는 구교감신 경흥분제로 작용하고 세비멜린은 M3 무스카린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더 강한 타액선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필로카르핀과 세비멜린은 모두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유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필로카르핀과 세비멜린 중 어떤 약물을 선택할지는 두 가지 약물의 선택은 환자 개개인의 요인, 즉 환자 비용, 개별 임상 반응,
편의성, 그리고 약물 이용에 대한 규제 또는 보험 제한 등에 따라 크게 결정됩니다. 구강건조증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성공적인 치료 위해서는 구강건조증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건조증과 타액분비저하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합니다. 구강건조증 치료제의 중단 또는 감량부터 금연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까지 다양하지만 현재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 의약품 국소치료제를 일상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약인 타액분비 촉진제인 필로카르핀과 세비멜린만이 구강건조증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타액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환자는 이러한 치료제와 국소치료제를 병용하는 복합치료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